오늘은 이제 황희찬 얘기를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네. 사실 지난 주말에 전 이제 두 가지 감정을 좀 느꼈습니다. 첫 번째는 우와 황희찬이 쓰리톱의 센터를 봐? 정말 그 전에 한 경기에서 두 골 때려 넣었잖아요. 그렇죠. 야 이제 완전히 브루노 라지 감독이 신뢰를 좀 얻었구나. 완전 신뢰하는구나. 네. 물론 라우리 메네스가 이제 멕시코 대표팀 갔다가 늦게 온 것도 있었지만 그렇죠. 맞아요. 그래도 센터라는 느낌이 있었고 그렇죠. 두 번째는 어떤 감정이 있었냐면 경기 보다가 그 뒤로 패스 잘못해가지고 실수가 나와서 저 역할이 조금 애매하나? 그렇죠. 경기 내내 좀 보면서 역시 최전방 공격수는 좀 아니다. 네네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죠. 그나마 정말 그래도 울버햄튼 이겼잖아요. 그렇죠. 다행이었어요. 다행히 이겼죠.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점하고 나서 황희찬 선수 계속 비춰줬잖아요. 아니 나는 너무 귀엽다고 해야 되나? 와 이겼어. 막 거기서 그렇잖아. 아무래도 이제 그렇죠. 자, 마음에 이제 걸리지. 마음에 걸리죠. 걸리는데 결과적으로 이겼으면 다 묻혀. 그럼요. 예. 근데 근데 분명한 거는 감독이 그만큼 신뢰를 하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또 이번 주말에 시간대 너무 좋아 울버햄튼은. 네. 토요일 토밤 11시입니다. 굉장히 좋죠. 또 상대가 리즈예요. 네. 비엘사 감독이. 경기도 좀 재밌을 것 같고. 네. 물론 이제 이번 시즌 초반에 리즈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더 재밌죠. 그렇죠. 황희찬 선수한테는. 실점 엄청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엘사 감독도 있고 리즈라고 하는 팀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더 황희찬 선수를 더 울버햄튼이 잘 쓸 수 있는지 혹은 황희찬 선수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활약을 할 수 있을지 오늘 정리해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일단 아스톤 빌라전 지난 경기를 보면 황희찬 선수가 3-4-3 전형의 최전방 공격수, 중앙 공격수로 나왔죠. 그러면서 아다마 트라오레가 왼쪽, 그리고 덴동커가 사실은 미드필더 쪽에서 뛰거나 아니면 중앙 수비수 자리에서 뛸 때가 많은데 이 경기에서는 오른쪽 측면 공격수처럼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되게 특이했어. 맞아요. 네, 덴동커를 저도 처음에 라인업 보고 이거 황희찬하고 아다마 투톱인가? 그렇죠. 그래서 많은 이제 언론들이 그 투톱을 예상을 했었거든요. 당연히 선발 라인업 나온 다음에. 근데 또 그렇게 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경기 초반에 벤치에서 자꾸 덴동커를 부르더라고. 맞아요. 계속 위치 조정해주고. 야, 너 미드필더 아니냐? 내가 오늘 너 위로 시킨 거야. 그래서 황희찬도 불러서 얘기하고. 맞아요. 그래서 이 세 선수가 톱으로 나왔던. 그렇죠. 굉장히 처음 보는 쓰리톱이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황희찬 선수가 최전방 공격수로 나왔으니까 사실 파비오 실바도 있었는데. 맞아요. 히메네스는 당연히 멕시코 이제 국가대표팀 갔다가 와서 그 다음날 치르는 경기라서 이제 피로 회복이 안 됐다. 그래서 이제 경기 막판 출전시킨 거고 파비오 실바는 있었는데 파비오 실바 대신 황희찬이 나왔다는 건 그만큼 이제 황희찬 선수가 브루노 라즈 감독의 신뢰를 받고 있었다. 아주 좋은 포인트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대체할 수 있는 전방 톱 자원이 있었는데 그 선수 대신에 황희찬을 톱으로 약간 포지션을 이동시켜서 썼다는 얘기는 확실히 그렇죠. 감독의 신뢰가 있다. 그런데 이제 아스톤 빌라전은 아무래도 이제 황희찬 선수가 그동안 이 울버햄튼에서 왼쪽 측면 공격수로 나왔죠. 예를 들면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스톤 빌라전과 지난 아스톤 빌라전의 전 경기 황희찬 선수가 대활약을 했었던 뉴캐슬전과의 이제 움직임이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뉴캐슬 경기가 그 두 골 넣었던 그렇죠. 경기죠. 그래서 뉴캐슬전에서는 왼쪽 측면 공격수로 나왔으니까 왼쪽 측면에 좀 머무르는 시간이 많았고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페널티 에어리어 안으로 침투하는 상황들이 많았죠. 네네네. 근데 아무래도 아스톤 빌라전에서는 이제 최전방 공격수니까 전방위적으로 많은 활약을 보여줬던. 딱 축으로 보자면 뉴캐슬 경기는 확실히 약간 왼쪽. 그렇죠. 빌라 경기는 센터. 맞습니다. 이렇게 좀 봤다. 그런데 아무래도 황희찬 선수가 익숙한 포지션이 아니다 보니까 뉴캐슬전과 비교해보면 활약상이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조금 더 솔직히 얘기하면 거죠. 그렇죠. 이 경기는 우리가 잘했다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경기였어요. 맞습니다. 좀 힘든 경기였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나간 건 지나간 거니까 어떻게 하면 더 황희찬 선수가 잘할지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죠. 왜 그러면 저렇게 가운데 센터를 봤던 빌라 경기에 어려웠는지 한번 그 이유를 한번 좀 볼까요? 일단 황희찬 선수는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많이 지켜봤지만 세컨드 스트라이커가 아무래도 어울리죠. 그렇죠. 최근 이제 브루노 라즈 감독의 이제 전술에서 3-4-3 전술에서 황희찬 선수가 왼쪽 측면 공격수로 나오지만 사실상 히메네스가 있을 때는 히메네스의 밑으로 움직이죠. 그러면서 세컨드 스트라이커처럼 움직이면서 히메네스가 떨어뜨려주는 볼을 황희찬 선수가 이제 가져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전에 라울 히메네스가 있을 때도 포지션상으로는 약간 왼쪽, 그렇죠. 아니면 다른 선수가 오른쪽 이렇게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붙어서
황희찬 선수가 세컨처럼 뛰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라울 히메네스가 최전방.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번에 빌라 경기는 라울 히메네스가 교체로 투입됐기 때문에 네. 최전방으로 이번에는 황희찬 선수가 포진됐던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황희찬 선수 어쨌든 세컨 했을 때가 더 낫다. 이유는 왜 그런 거죠? 일단 황희찬 선수가 장단점이 엄청나게 명확한 선수죠. 예. 일단 강점 같은 경우는 뭐 스피드와 체력 이 워낙 이제 좋으니까 네. 이제 그런 스피드나 체력을 바탕으로 침투를 하거나 아니면 세컨드 볼이 떨어졌을 때 수비수와 빠르게 경합을 해서 이겨내서 이제 볼을 가지고 가거나 이런 그러니까, 플레이들을 정말 잘하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최전방이 있고 아래쪽에 황희찬이 있을 때 네. 여기서 뒤쪽으로 쏙 빠져들어가는 속도를 움직임을 통해서 그렇죠. 해서 하고 아니면 떨어지는 볼을 경합해서 따내가지고 때려버린다든지 그러니까 확실히 축 아래에서 침투하거나 받쳐주는 역할이 좋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뉴캐슬전에 황희찬 선수가 득점했던 장면들을 보면 다 이 두 번의 득점 장면 다 히메네스가 좀 수비수를 끌고 내려오고 그때 이제 황희찬 선수가 이제 수비수에 좀 끌려 나오는 공간을 활용해서 침투를 했었던. 그래서 우리가 손케와 비교해서 그렇죠. 라황 조합 뭐 이런 얘기도 했었죠. 그런 맞아요. 이제 손케 조합과 굉장히 유사한 플레이들을 보여줬었죠. 근데 이제 그러면 반대로 네. 황희찬이 최전방으로 갔을 때는 어려운 이유는 아무래도 황희찬 선수가 볼을 가지고 있을 때 볼 소유 능력이라던가 아니면 뭐 빌드업에 참여하는 능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사실 확실히 부족해요. 최전방에 있을 때는 아무래도 좀 버텨주고 그렇죠. 네, 버텨주고 수비수 끌고 나와주고 싸워주고 해야 맞아요. 되는데 그렇게 하는 볼을 딱 잡아가지고 여기서 플레이하는 선수보다는 치고 가는 스타일이니까 맞아요. 그랬을 때는 약간 이런 식의 축구에서는 좀 안 맞는 게 있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그러다 터치맵. 보니까 이제 터치맵을 좀 비교해 보면 아무래도 뉴캐슬전과 빌라전의 가장 큰 차이는 히메네스가 있고 없고 요 문제였으니까. 그렇죠. 뉴캐슬전에 황희찬 선수의 터치맵을 보면 아무래도 예. 왼쪽 측면에 있다가 페널티 에어리어 안으로 좀 들어오는 이런 터치맵을 보여줬죠. 전형적이죠 어쩌면. 그렇죠. 사이드에 있으면서 그냥 직선적으로 돌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약간 45도로 꺾어 들어오고. 그렇죠. 그래서 터치맵을 보면 이 히메네스의 터치맵을 봐도 히메네스가 뉴캐슬전의 터치맵을 보면 황희찬 선수보다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터치한 볼을 터치한 횟수가 적습니다. 오히려 끌고 나오고. 그렇죠. 라울 히메네스가 끌고 내려오면 거기로 들어가 버리는 황희찬이.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스톤 빌라전의 터치맵을 보면 황희찬 선수가 뉴캐슬전에 보여줬던 모습과는 완벽히 좀 다르죠. 마치 이 빌라전의 황희찬의 터치맵은 라울 히메네스가 뉴캐슬 경기에서 보여줬던 터치맵하고 비슷하네. 그렇죠. 이제 전방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이제 빌드업에도 관여도 좀 해주고 볼을 소유해주기도 하고 전방에서 이런 플레이들을 했었으니까 라울 히메네스의 역할을 대신했었는데 그게 좀 잘 안 됐다. 잘 안 됐다. 그렇죠. 네네. 그러면 황희찬 선수가 이번에 리즈와의 경기 때 경기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뭐 리즈가 수비하는 팀이 아니니까. 그러면은 실점도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현재 3번째로 실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약간 못 먹어도 고 맞습니다.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좀 많이 부닥칠 텐데 어떤 선수와 많이 부닥치거나 이렇게 할 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리즈에. 일단 리즈전에서는 아무래도 히메네스가 원톱, 황희찬이 왼쪽 측면 공격수로 나올 것이 예상되다 보니까 어떤 선수들과 좀 부딪힐 것이냐. 요게 이제 가장 큰 관심사일 텐데. 그렇죠. 리즈 같은 경우는 뭐 지난 시즌에도 그랬고 이제 비엘사 감독 체제에서 4-1-4-1이나 아니면 뭐 3-5-2 요런 포지션을 자주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많은 미드필더 쪽에서의 그 다각형을 만들어서 그렇죠. 압박하게 하고 패스 줄기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위아래 빨리 움직여주는. 근데 그 이제 리즈 감독의 리즈의 전술의 핵심이 되는 선수가 오른쪽 풀백인 아일링이죠. 그래서 아일링이 중앙 미드필더 쪽으로 좀 들어오면서 그렇죠. 빌드업에 도움을 주고 그렇죠. 하는 역할인데 아일링이 지금 부상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일링 대신 최근에 셰클턴 저 선수가 중앙 미드필더도 볼 수 있는 선수고 네. 당연히. 그런데 이제 오른쪽에 아일링이 없으니까 오른쪽 풀백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셰클턴이 이번 경기에서도 아일링이 10월 중순인가? 못 나올 것 같아요. 10월 말인가에 지금 네. 복귀가 예정이 되어 있어서 네네네. 셰클턴이 이번 경기에서도 나올 것 같은데 네. 셰클턴이 아무래도 좀 수비적인 능력이 그렇게 썩 좋은 선수는 아닙니다. 느낌 괜찮은데? 네. 그러다 보니까 저 셰클턴과 이제 황희찬 선수가 만난다. 특히 이 셰클턴이 굉장히 좀 체격 자체가 되게 왜소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황희찬 선수와 볼이 경합되는 장면들 또 특히나 이제 리즈가 좀 수비 라인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뒷공간으로 이제 볼이 떨어졌을 때 황희찬과 셰클턴이 몸을 부딪히는 경합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황희찬이 이길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번 경기는 더 기회가 나올 수도 있겠는데. 네. 근데 이거 아무리 황희찬 선수와 이 셰클턴이
경합하는 장면이 많이 나올 걸 예상해서 그런지 이건 약간 사진이 노린 것 같은데? 어떤? 배가 너무 많이 나와. 아니, 사진으로만 이런 사진을 일부러 골랐네. 안 된다 황희찬한테 이런 걸 좀 느낌을 주려고. 배가 이렇게 볼록 나왔어 지금. 생각보다 많이 나왔네요. 아니 내가 봐서 이거는 우리 편집자가 노린 거야. 이러진 않습니다. 실제로 약간 왜 이렇게 저렇게 배가 볼록 나왔지? 실제 좀 조금 애소한 선수죠. 예.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셰클턴이 좀 불안하다 보니까 그 뒤에 있는 3백의 오른쪽 수비수로 나오거나 아니면 4백을 사용할 때는 오른쪽 중앙 수비수로 나오는 디에고 요렌테. 가 아무래도 셰클턴의 그 뒷공간을 좀 커버하는 장면들이 많거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황희찬 선수와 셰클턴 혹은 황희찬 선수와 디에고 요렌테가 볼을 경합하는 상황들이 자주 나올 것이다. 사실 디에고 요렌테 같은 경우는 뭐 경험이 많잖아요. 스페인 그렇죠. 국대도 경험이 있고.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저 셰클턴과의 경합은 사실은 황희찬 선수가 이길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저 디에고 요렌테를 넘어서야 황희찬 선수에게도 좀 득점 기회가 날 수 있다. 레알 출신이죠? 그렇죠. 요렌테가? 레알 소시에다드에도 있었고. 야 재밌겠는데? 예. 특히 일단 기본적으로는 리즈가 수비 라인이 굉장히 높으니까 네네네. 황희찬 선수가 활약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 형성될 것 같아요. 그렇죠. 파고들 공간이 많으니까. 아까 했던 것처럼 황희찬 선수의 강점은 뒷공간을 파박 쳐가지고 마무리하는 피니시 능력이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셰클턴이 좀 수비적으로 불안하고 여기다가 셰클턴이 원래는 중앙 미드필더거든요. 그래서 중앙 미드필더를 오른쪽 풀백으로 둔 이유가 무엇이냐. 오른쪽 풀백이 중앙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그 머더볼이라고 해서 한번 그 비엘사 감독이 축구를 한번 분석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머더볼이라는 게 살인 공이잖아요. 그래서 선수들이 엄청나게 뛰잖아요. 정말 미친 듯이 뛰는데 그게 그 서로의 경로를 확보하고 압박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막 압박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셰클턴이 오른쪽 윙백이라지만 분명 안으로 들어와서 또 그런 압박들을 할 때 공간이 만들어져.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리즈가 최근에 실점이 너무 많아요. 많아. 8경기에서 15개의 실점. 많지. 리그에서 3번째로 실점이 많은 팀입니다. 네네네네. 아무래도 리즈가 최근에 이 비엘사 감독의 축구가 또 이제 최근에 비판을 받는 것이 너무 체력적으로 소모가 심한 것이 아니냐. 많이 심하지. 그래서 지금 부상으로 빠져있는 선수가 많거든요. 벤포드나 코흐나 아일링 그리고 지난 경기에서는 필립스나 하피냐도 빠져있었고 그래서 지금 부상 때문에 굉장히 지금 고전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 이제 실점도 많고 당연히 이제 수비 라인을 올리다 보니까 좀 수비적으로도 좀 불안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황희찬 선수가 좀 득점을 기록할 수 있는 좋은 경기가 아닐까. 그러게요. 요번에 기회다. 그렇죠. 물론 이제 약간의 얘기했던 몇몇 선수들 중에는 뭐 복귀를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지금 아무튼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렇죠. 리즈의 선수들도 있긴 있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순위도 많이 쳐져 있고. 맞습니다. 17입니다. 뭐 강등권 붙어 있기도 하고 부상자도 좀 있고. 이런 상태에서 또 실점도 많고. 야, 요거는 울버햄튼, 지금 울버햄튼이 3연승이죠? 그렇죠. 프리미어리그에서. 흐름이 좋기 때문에 연승으로 갈 수 있는. 그 지난 경기에서 거의 이제 지던 경기를 가져왔기 때문에. 와, 그거 대단하대. 굉장히 울버햄튼이 좀 승리를 하는 법을 좀 선수들이 좀 터득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런 거 아닌가. 그냥 한두 번 비벼봤는데 된 것 같아. 아다마가 그런 크로스를 올리니까 뭐 저게 안 벗어나네. 이번에 하여튼 재밌을 것 같다. 황희찬 선수도 정리를 해보면 지난번 빌라와의 경기 때와는 좀 다른 롤. 그렇죠. 황희찬 선수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롤로 나올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서 황희찬 선수가 라울 히메네스와 함께 또 아다마와 함께 새로운 3톱의 형태에서 공격 포인트를 다시 생산해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렇죠. 좋습니다.